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자, 이제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이폰 15 시리즈 1차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받아서 언박싱하고 또 세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초장에 한 번만 잡아놓으면 2년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세팅들 아이폰 15 프로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로 해야 하는 설정부터 나만의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찌됐든 그러면 바로 가보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번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할 만한 설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동작 버튼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기존의 토글 스위치가 사라지고 새로운 동작 버튼이라는 게 추가됐잖아요. 설정에 있는 동작 버튼에 들어가면 무음 모드부터 카메라, 손전 등 음성 메모 같은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하나씩 눌러보면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단축어를 활용한 나만의 세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고정 댓글이나 상세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액션 버튼이라는 단축어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면 액션 버튼을 눌렀을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선택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평소에 자주 쓰는 소리 모음 전환 기능이나 세로 화면 고정 기능, 할 일 추가 기능, 집중 모드 전환 기능, 차량 온도 조절 기능을 넣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이 동작 버튼을 마치 하나의 멀티태스킹 동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웹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 그러면 화면을 나가지 않고 이 동작 버튼을 눌러서 할 일을 바로바로 추가해 줄 수 있고요. 나는 보통 전화를 하면서 스케줄을 잡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통화 중에 동작 버튼만 눌러서 일정을 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앱 위에다가 띄우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의 방식보다는 훨씬 빠르게 원하는 기능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나만의 액션 버튼은 대부분의 기능들을 잠금 화면에서 페이스 아이디 해제 없이도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또 이번 iOS 17에서 새롭게 추가된 스탠바이 모드에서도 동작하니까요. 평소에 단축어 활용을 잘 하셨던 분들 혹은 아이폰에 멀티태스킹 작업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은 요거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 다운받은 단축어 옆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앱 동작 검색을 쓸어 올리고 내가 어떤 기능을 자주 쓰는지 혹은 어떤 기능이 있으면 내가 편할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타이머를 정말 자주 쓴다. 그러면 타이머 시작을 눌러서 해당 기능을 일단은 추가해주고요. 해당 기능을 꾹 누르면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넣고 싶은 기능에 하나하나씩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메뉴에다가 이름만 설정해주면 끝난 거예요. 참 쉽죠? 이제 설정에 있는 동작 버튼에서 단축어를 설정하고 방금 만든 액션 버튼을 선택하면 내가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동작 버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나는 집중 모드별로 다른 기능을 하는 동작 버튼을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일단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집중 모드 단축어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단축어가 나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설정해주면 됩니다. 일단 원하는 동작을 먼저 생각하고 조건문 밑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조건문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집중 모드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회의할 때마다 쓰는 집중 모드가 있으니까 여기 텍스트에다가는 회의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음성 녹음 기능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앱 및 동작 검색을 쓸어 올려서 음성 녹음을 검색하고 해당 기능을 추가해 주고요. 이제 이걸 위로 끌어서 회의 조건문 밑에 넣어주면 끝.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가해서 완성해주면 앞으로 회의 모드에서는 이 동작 버튼 한 번으로 음성 녹음을 바로 켜줄 수 있고요. 잠자기 전에 사용하는 꿀잠 모드에서는 소중한 내 안구 보호를 위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로, 카페 모드에서는 흘러나오는 좋은 노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버튼으로, 또 장 볼 때 쓰는 집중 모드는 트렁크를 열어주는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버튼 한 번으로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집중 모드를 잘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요거 꼭 한번 사용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중 모드 단축어 맨 밑에 있는 조건문을 보면 현재 집중 모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리고 그 밑에 단축어 실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만들었던 나만의 액션 버튼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조건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까 만든 나만의 액션 버튼과 방금 만든 집중 모드 단축어 요걸 둘 다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축어를 눌러서 액션 버튼을 검색하고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만의 액션 버튼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고요. 회의나 꿀잠 모드 혹은 카페 같은 집중 모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집중 모드 단축어가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쓴다. 말로 하나씩 설명하느라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설정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찾아보면서 나만의 세팅 값을 찾아주면 기존보다는 훨씬 편하게 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어려운 건 다 지나갔고 다음은 배터리에 관한 설정입니다. 일단 달라진 점부터 살펴볼게요. 설정에서 일반 그리고 정보 메뉴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배터리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축어를 활용해서 내 아이폰의 배터리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기본 설정 메뉴에서 배터리의 제조일이나 처음 사용일 그리고 사이클 수까지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추가됐고요. 설정에 있는 배터리 항목에 들어가서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에 들어가면 이제는 충전 최적화 설정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80% 한도로 해놓으면 충전기에 꽂아 놓더라도 아이폰이 80% 이상으로 충전되지 않으면서 배터리 노화를 늦출 수 있는데요. 이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소 20%에서 최대 80% 사이로 유지할 때 배터리 수명이 가장 오래 간다고 알려져 있죠. 애플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공식 설명에도 아이폰 15 모델의 80% 한도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전작 아이폰들의 이 80% 옵션이 추가될 것 같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폰 15 시리즈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환경을 생각하면 이거 좀 치사한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이 아이폰 배터리의 건강과 수명이 나의 건강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80% 한도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건강에 아주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으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치 서비스에 관한 설정인데요.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그리고 위치 서비스에 들어가면 어떤 앱들이 내 아이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다양한 앱들이 제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앱이 항상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위치 정보 접근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내가 언제 어느 곳을 가던 해당 앱이 항상 나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좋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앱들 중에서 위치 서비스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앱들은 위치 접근 허용을 안 함으로 바꿔주고요. 날씨나 자동차 키처럼 위치 정보가 항상 필요할 것 같은 친구들 그런 앱들은 항상으로 그리고 조금 애매하다 싶은 앱들은 앱을 사용하는 동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아래에 있는 시스템 서비스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내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아이폰 내의 시스템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이랑은 다르게 국내에도 애플페이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들은 대부분 다 켜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아래에 있는 제품 향상 카테고리는 사실 애플의 지도 앱 향상을 위한 데이터들이거든요. 저의 데이터를 보내서 애플의 지도 앱이 더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항목들은 그냥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정인데요. 방금 들어갔던 개인정보 보호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분석 및 향상이라는 메뉴가 있죠. 들어가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항목들이 대부분 켜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해당 항목들은 매일매일 분석한 나의 아이폰 데이터를 애플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다 삭제되고 넘어가겠지만 굳이 이런 분석 데이터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당 항목은 전부 다 비활성화 해주고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러서 보면 분석 및 향상 밑에 애플 광고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개인 맞춤형 광고도 꺼주고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카메라와 관련된 설정인데요. 일단 설정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면 카메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포맷에 들어가 보면 카메라 캡처를 고효율로 할지 높은 호환성으로 할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사용 패턴에 맞춰서 선택해 주면 되긴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 포스팅을 자주 하고 윈도우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높은 호환성을 선택해 주는 게 좋고요. 만약 여러분이 애플 제품만 사용하고 사진을 어딘가에 업로드할 때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고효율성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진 모드 옵션이라는 게 이번에 새롭게 생겼는데, 조금이라도 디테일한 사진 찍으려고 비싼 폰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400만 화소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프로 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는 켜고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카메라를 열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해당 메뉴를 꾹 눌러서 상황에 맞는 포맷으로 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에서 격자와 수중기는 필수로 켜주세요. 격자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에 선이 생기면서 사진 구도를 잡는 데 도움을 주고요. 수중기를 사용하면 사진의 수평을 훨씬 편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이 항목들은 필수로 켜두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필수로 해야 하는 설정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나 오랜만에 사용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나름 괜찮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